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나스닥 기준 고점 대비 1% 이상 빠져서 마감해서 아시아 세션이나 유럽 세션에서 이 숏포지션을 잡았던 분들은 또다시 정신을 아득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죠. 유럽 세션 오픈 후 또 미국 증시 프리마켓이 열리면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래서 나스닥 선물을 무려 12,249포인트, 전일 대비 또 1.39% 상승을 시켰습니다. 전일 장중 고점이 12,198이었는데 그걸 또 50포인트를 넘겼죠. 참 대단합니다. 이런 것 보면 이 코스피 옵션 만기일 마감 동시 효과가 생각나는데요. 이 여러 조건이 맞다고 판단돼서 1 외가격 콜옵션을 대량 매수한 상황, 그러니까 플러스 델타와 감마가 빵빵한 상황에서 이 마감 동시 효과를 딱 맞이하게 됩니다. 딱 동시 효과 딱 시작됐는데 코스피 200 종목 예상치 결과가 상한가 근접하게 나오면서 코스피 200 지수가 마감 대비 막 플러스 4% 이렇게 찍힙니다. 물론 이게 허상이란 건 압니다. 왜냐면 이것은 프로그램 차익이든 비차익이든 매수 효과가 시장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상치 결과를 크게 띄워놓죠. 그래서 다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솔솔솔 내려오는데요. 어쨌든 그 순간에는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온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다면 이 차월물 선물이나 어쨌든 합성 선물로 매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잠깐 이 선물이 롱방향으로 반응하기도 하죠. 물론 이거 한참 옛날 얘기라서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오늘도 이 프리마켓에서 애플 막 뜨고 금융주 막 뜨고, 물론 이 존슨앤존슨은 밀렸습니다만 어쨌든 장 시작 전 프리마켓의 분위기는 되게 좋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들어온 패턴도 어제와 비슷합니다. 이 프리마켓 오픈 전에 한번 나스닥 선물 매수가 한국 시간으로 오후 한 2시쯤에 한번 쫙 들어왔다가 다시 눌리죠. 그리고 또 유럽 세션 시작하고 나서 또 나스닥 선물이 강하게 매수로 들어옵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 증시는 솔솔 밀려 내려가면서 미국 본장 때는 제법 큰 하락을 해서 마감합니다. 참 알쏭달쏭한 시장이었죠. 뭐 유럽이 코로나 때문에 밀린 건가요? 도대체 오늘 시장의 흐름은 무엇이었을까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는 글로벌 마켓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이 고점 대비 눌려서 마감했다지만 결코 적은 상승으로 마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장 초반은 좋을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시가 갭이 크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한글날 휴일이니 해서 코스피 시장은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오늘은 좀 위로 쏴볼 만한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선물 매도가 조심스럽게 나왔는데 문제는 시장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예 플레이어들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 안 되는 매도 물량에도 시장이 졸졸졸 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체결량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선물은 고점 대비 제법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갭상승에서 오전 11시 30분까지 사실상 시가 고가 이후 스트레이트로 코스피 선물이 5포인트가량 하락을 했죠. 얼마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이 쫓아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안 쫓아가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전장의 하락으로 옵션 변동성이 살짝 증가한 듯 했는데 아직은 이 월물 초이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많았죠. 그래서 변동성은 생각보다 증가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오후장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일중 숏포지션들을 걷어내면서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옵션은 변동성이 하락을 해서 하락, 그리고 풋옵션은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서 하락, 그런 식으로 양 옵션이 다이어트가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홍콩 증시는 오늘 태풍 경보로 오전장 개장하지 않았고 또 이후로 오후장과 이길 시장도 임시 휴장한다고 해서 사실 오늘 시장의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세션 시작하면서 또 하나 챙겨봐야 될 것은 어제 이 중국 당국이 위안화의 속도 조절성 개입을 했죠. 증거금을 임시로 인하하는 그런 개입을 했는데 첫날인지라 이 위안화 강세가 멈추긴 했지만 그 폭은 그닥 약발이 먹었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흐름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달러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아시아 세션 시작하면서 유로도 약세, 오지 달러도 약세,
파운드 등 비달러 바스켓들이 전부 다 하락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즉 어제는 이 중국이 개입에 대해서 약간은 의문을 갖고 바라봤다면 오늘은 하루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위안화 추격 매수는 좀 아니겠구나 라는 그런 언와인딩이 나오면서 대부분이 자산군들의 이런 리스크 오프 흐름이 퍼져나갔다 그렇게 봐도 것인데요. 어쨌든 시장은 지금 뭐 적극적인 매수세는 안 나온다 그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유럽 세션 볼까요? 이 유럽은 아시아 세션 내내 있었던 이 비달러 바스켓 약세가 유럽 초반만 해도 막 그냥 긴가민가 했습니다. 분명 약세는 약세인데 그렇다고 막 부러질까? 뭐 이런 약간 갸우뚱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유럽 증시는 뭔가 솔솔 초반부터 그러니까 힘이 되게 약했습니다. 첫 하락 흐름이 한번 나왔을 때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반등이 나왔는데 그 뒤로 계속 매수세가 없어서 그러니까 강력한 매도가 나오진 않았고 매수가 없어서 솔솔 밀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 세션 초반에 그 독일 10월 GW 경기 기대 지수가 56.1로 나왔습니다. 원래 이거는 이 펀드 매니저 서베이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잘 나오는 편인데 컨센서스가 그래서 72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56.1이면 과도하게 하락했다. 그런 분위기가 안 좋음을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지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은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락했던 걸 초반의 하락을 살살 좀 만회를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시장은 추격 매수세가 없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그 시간에 나스닥 선물은 계속 강세를 보여서 장중에 그 미국 세션 이전에 이미 1.3% 넘는 그런 상승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길, 즉 힘이 없는 상황, 그래서 졸졸 흘러내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즉 이제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유럽 시장 참여자들은 전일 그 이른바 바이든 숏포지션에 대한 손절 매도하고 나서도 나머지를 더 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은 강세였고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한 30분 경우에 그 미국 그 CFTC 그러니까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에서 이 각 포지션별로 순투기 포지션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에는 순 매도세가 투기적 매도세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리포트해 주는데요. 9월에 한번 그 순 매도가 굉장히 컸었죠. 그러다가 이제 9월에 쭉 밀리면서 그 매도세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과연 이번에 그 쌍고점 비슷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매도세가 분명히 다 증가를 해야 쌍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 직전 주까지의 어떤 그런 데이터가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지션 쌓였는지 이게 거쳤는지 이런 거는 일주일 지나야 하는 타임렉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게 과연 정말 커버링이 나온 건지 그거를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란 걸 만약에 쌍봉이라고 했을 경우에도 내려가서 쳐도 늦지 않아요. 쌍봉이라면요. 그러나 쌍봉이 아닐 수도 있죠. 지금 고점권에서 살짝 조정을 받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숏을 여기서 막 에딩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었겠습니다. 자, 다시 유럽 세션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늘도 유럽 국채, 특히 이탈리아 국채는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탈리아가 3년 만기 채권을 이 제로 쿠폰으로 발행을 했고 그걸 일본인들이 샀다고요. 이거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월스트리트는 이 에이션 이 투자자들을 좀 바보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요. 그 중에서도 이 돈 많고 바보인 집단을 슬프게도 일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인들이 오늘 그 이탈리아 3년 만기를 제로로 샀다라는 거는 시장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즉 그만큼 이탈리아 국채에 대한 집중 매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유럽 증시는 미국 세션 시작하고 나서도 반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닥스 지수가 다시 13,000포인트를 하회해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유럽 증시 약세를 코로나 확산 이슈로 보고 있는데요. 그냥 힘이 없었다. 그리고 아시아 세션에서 비달러 약세가 나오니까 위험 회피가 나와서 매수세가 사라져서 밀렸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시작 1시간 전에
미국이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대충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다른 것들은 반응을 안 했는데 미 국채가 상승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이미 미국 국채가 바닥을 찍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이 미국 국채 비중 축소 그리고 중국 국채 비중 확대의 포지션이 지난주까지 있었죠. 근데 그런 포지션이 스탑이 되면서 유럽 국채가 이틀간 상승을 해버리니까 미국도 핑계만 나와라. 그럼 채권 반등시킬 거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마침 미국 9월 코어 CPI가 코어 CPI 핑계를 대고 미국 10년 국채도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추세적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예. 어쨌든 미국도 국채가 막 부러지면,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서로 부담스럽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죠. 그래서 연말 앞두고 막 채권을 부러뜨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미 국채에 대한 그 포지션 베팅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보고요. 이거는 내년이나 다시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뭐 미 국채의 흐름은 팔로우만 그 정도 한 수준으로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커머디티 시장에서는 그 유럽 증시가 계속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름은 버텼습니다. 그러나 이 독일 닥스 지수가 13,000을 하회하였죠. 그리고 미국 본장 30분 남겨놓고 나서 이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좀 냉각이 되면서 그러면서 골드, 실버도 같이 빠르게 부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로도 빠지고 그때 이제 비달러 바스켓들 낙폭이 강화됐죠. 반면 기름은 이 아랍에미리트 석유 장관이 생산량 조절 관련 코멘트가 나오면서 텍사스 기준 40불 공방전을 벌이면서 어쨌든 40불에 안착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저는 아직 뭐 기름은 그냥 와리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미국 세션 볼까요? 오늘 이 존슨앤존슨이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중단 뉴스가 아시아 시장에서 발표됐는데, 이것 때문에 뭐 분위기가 나빠져서 뭐 시장을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미 아시아 세션에서 그 미국 지수 선물은 이 뉴스로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장이 메인 드라이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오늘 그 시티그룹, 뭐 JP 모건 등 금융주가 장 시작 전 실적을 발표했는데 모두 잘 나왔어요. 뭐 JNC도 잘 나왔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블랙락 빼고는 다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올해 연말까지는 이 투기판이 더 진행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즉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올해 남은 기간 이른바 기존 소외주를 사서 시장을 아웃퍼폼하는데 베팅하기보다는 어차피 빅테크 기업도 실적 잘 나올 거니까 기존의 주도주의 실적이 잘 나올 것에 대비해서 그쪽을 더 베팅하고, 그래서 시장을 따라가는 게 이젠 그 심리지, 투자 심리지, 뭐 순환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오랜 횡보를 거쳤기 때문에 실적 시즌 되면서 발산이 나올 수 있다고 봤는데요.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도 5.54% 상승해서 계속 위로도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시장 보면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애플이 그 5G 아이폰 신제품 발표가 있었죠. 장 초반에는 나름 버텼어요. 그런데 그 뒤로 계속 밀렸고요. 신제품 발표 때 잠깐 반등하려는 듯하다 해서 반등하려는 듯 했는데 또다시 밀려서 마이너스 2.65% 하락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나스닥은 오늘 거래가 증가한 가운데 음봉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도 현물을 막 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게 올리고 나선 숏을 때려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젠 그 시간이 지날수록 쌍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찜찜하죠. 어쨌든 아직 실적 시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마지막 주에 구글, 애플 같은 대형 테크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나스닥 모멘텀이 꺾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촉포를 담는 거, 이런 것은 좀 부담스럽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늘 S&P 지수가 장중에 마이너스 1% 넘는 하락을 했는데요. 내재 변동성은 장중 나름 강세였어요. 그러나 변동성 대비 일중 진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 동부 시간 오후 2시 30분에 지수 저점을 찍는 모습이 막 언더슈팅이 나온 게 아니라 너 내려갈래 안 내려갈래 계속 누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받치는 애들이 있었다기보다는 누르는 애들이 적극적으로 누르질 않았어요. 왜냐면 빅테크들이 워낙 강했습니다.
원래 애플 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시장을 막 밀어내려는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이 변동성 증가와 함께 그에 따라가서 숏이 좀 나오는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로 지수가 이제 반등을 좀 빠르게 했는데 그때 변동성도 제법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마감 때는 지수가 하락을 했죠. 그런데도 변동성은 회복을 못했어요. 그런 거 보면 시장이 지금 속도 조절성 하락을 하는 거지. 뭐 지금까지의 며칠간 상승을 한 4거래일 정도 양봉이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다 도루묵 만들려는 첫 번째 음봉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쇼감마 트레이더들 적극적인 활동은 아니었지만 제법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막 부러질 시장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자, 총평하면요. 시장은 전일이 과도한 상승에 대해 속도 조절성 차원이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 글로벌 자산군 내에서 나스닥 빅테크 빼고는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없다는 겁니다. 즉 순환매가 나올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미국 증시로 국한시키지 말고 글로벌 증시로 보면 지금 뭐 아시아나 EM 또는 뭐 유럽 기타 소외되었던 종목들에 대한 그런 자산군들에 대한 매수세 이거 연말에 갈수록 휘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스닥 빅테크에 대한 매수세가 이번에 실적 시즌 다 끝나고 나면 과연 이게 더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젠 그 미국 시장의 고점을 찍는 것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항상 S&P를 먼저 그 아웃퍼폼하면서 더 못 내려가고 다시 내려갈 때 그때가 고점인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이것은 뭐 오래된 기간, 오랜 한 10년 넘는 차트를 보면 그게 확인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나스닥은 반드시 전고점을 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점 넘고 나서 약간 더 오버슈팅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힘이 빠지게 되면 진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까지는 아직은 한 2, 3주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빵 매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바텀업으로 다루진 않지만 이 미국이 중소형주들 중에서 이 수익률 게임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이 연말로 갈수록 극단적인 선호와 비호의 갈림이 강화될 것인데 그러다가 한순간에 언와인딩이 나오게 되면 그의 트리거가 선거가 됐든 선거 이후에 무슨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가 됐든 갑작스러운 반전이 나오면 그때는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연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점점 지금 연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기존 주도주가 꺾여버리면 그 나머지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순환매를 해서 시장을 쫓아가려는 그런 흐름이 나올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환매가 안 나오고 그냥 닥치고 다 매도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그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포지션을 막 계속 막 베팅을 막 그 어큐뮬레이션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냥 저는 올해 장사 그냥 대강 이 정도로 마감을 하는 게 뭐 줄 때 챙기라는 의미에서 그런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쉐린, 어제 깨먹었으니까 포지션 그릭 한도가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이러면 오늘 연말까지 장사하기 힘들지?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습니다. 마음 추스리면서 며칠 매매하면 또 금방 복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